자, 서로 집까지 드나들 정도로 각별하게 지냈던 부부에게 이 배신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제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이 친구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피해자는 친구와 대학교 동기로 좀 나름 친하게 지내왔고, 친구의 남편은 친구가 대학 시절부터 좀 길게 오래 연애를 해서 이름 정도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년 전인 2018년부터 친구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친구가 3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곳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더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지냈는데요. 친구 부부가 피해자 집에 놀러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졸려서 방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부부와 미혼이었던 피해자 모두 또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을 서로 맡아주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 일로 서로 집 비밀번호도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게 됐고요. 피해자가 남긴 글에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가 이 10년 지기 친구와 2년 전에 절교를 했다면서요? 그 친구하고 한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일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싸우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이 회사를 나왔고요. 절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그 같은 해군요. 7월 8일에 이게 친구 남편하고 일행이 자기 친구 그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간 술집에 우연히 친구 남편하고 일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가 자기 술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 남편이 합석해도 되겠느냐고 왔더랍니다. 근데 이제 친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절교는 했지만 소식이 좀 궁금해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여전히 같은 동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집에 오다가 다시 또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사과 편지라도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 남편이 그건 오히려 너무 과한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질 않고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결국 이제 피해자 집까지 갔던 겁니다. 이전에 너무 자주 드러났던 사이니까.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예. 자, 그렇게 친구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집에서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답니다. 그러다 새벽에 잠에서 깨서 눈을 떴는데 자, 바로 그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족이라면서 자,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항상 저희 집에 왔었으니까 그냥 들여보냈던 거고, 제가 잠들면 항상 갔어요. 친구랑 그 남편도 다. 그래서 저도 그냥 졸려서 방으로 들어가서 잔 건데, 눈 떠보니까 제 팔베개하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네. 그만하라고 했더니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다, 이미 늦었다 이러면서 입 맞추고 계속 그랬죠, 저한테. 나는 너랑 친구 관계 뭐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너 친구랑 싸웠는데 나랑 이러고 있는 거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없고, 그리고 저랑 친구랑 그 남편이랑 항상 셋이서 가족처럼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소름 끼치죠. 자, 그겁니다. 내 아내의 친구에게 저짓을 했던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친구 남편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왔고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팔베개를 지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신체 부위도 만지고 이러니까 소파로 도망을 갔어요. 거실로. 친구 남편 뒤따라왔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너와 예전부터 이런 관계를 생각했다. 또 이렇게 하면 이 친구한테, 그게 아내죠. 자기 아내한테 복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야, 너 내 와이프 싸웠으니까. 싫어하잖아. 싸웠으니까. 절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랑 나랑 사귀면 복수가 너 되잖아. 복수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니까요. 피해자가 그만해라. 너 오빠 지금 내 친구 오빠 내 친구 남편인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돌이키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 사건 이후 친구 남편이란 사람이 보인 행동 때문에 더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친구하고는 절교를 했다 하더라도 절친이 남편이니까 아이 그래 모른 척하고 덮어주려고 했는데 친구 남편은 사건 이후로 길에서 만나면은 또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또 동거 친구 부부의 집과 내가 사는 집하고는 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마트를 간다든지 산책을 나갈 때에는 친구 남편과 마주칠까 봐 이거 외출도 참 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또 근데 이 남편이 그 전화도 카톡도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라든지 기억이 아예 안 난다고 한 적 없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진심이었다. 그리고 너랑 일 때문에 멀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 했기 때문에 그 성범죄를 당한 충격도 큰데 그 가해자인 그 친구 남편이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상당히 불안하게 지내는 상황인 것이죠. 이 친구의 남편이라는 자가 보여주는 이 행동이 점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그 절교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고 결국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새벽에 계속 전화 오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아는 척하고 계속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은 뭐 유책 배우자고 뭐 너한테는 뭐 피해자일지 몰라도 뭐 나한테는 내가 상간녀래요. 저보고 상간녀 같다고 했어요. 저도 이거를 해명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고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고, 그러면 각자 고소하자 해서 저도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절교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는 내 남편한테는 피해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맞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편을 못 만나게 좀 길 가다가 못 만나게 연락하지 못하게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답변이 지금 저 답변이거든요. 너는 우리 남편한테는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남편하고 상간행위는 상간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실 말도 안 되고 모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험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정 안 되게 사람 이름 안 쓰고 SNS에 글을 좀 올렸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 올리니까 이것도 나를 비방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겠다고 내용 증명이 보내와서 결국은 쌍방이 서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친구는 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는 친구의 남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자, 그 결과가 나왔죠. 친구가 피해자 고소한 건은 아예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요. 피해자가 이 유사강간으로 친구 남편을 고소한 사건은 1심 재판부에서 이거 유죄로 인정을 해서 유사강간 이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물론 2년도 좀 짧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3년이었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소했던 것이 친구 부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긴 시간 동안 절친으로 지내왔다가 배신감이 커서 자기는 지금으로서는 변호사가 이제 항소심 진행 중에 합의를 하자 제안도 왔지만 합의를 받아줄 생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